핫팬츠 같은 거 짧은 걸 입지만 여기 여성들은 대부분 바지를 입지만 또 상체를 많이 드러내는 그런 특성을 보였고요. 1900년대에 이르러서는 파리 시민의 15% 정도가 매독균에 감염이 돼서 프랑스 여성들은 훨씬 더 개방적이고 성에 대해서 더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다가오느냐. 자, 파리 삼촌입니다. 지난번 성문화 1탄에 이어서 오늘은 프랑스 성문화 2탄을, 제가 프랑스에 왔을 때 놀란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광고가 너무 야하다는 겁니다. 반나체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상반신이 그대로 노출된다든지. 또 전라의 여성들이 나오는 그런 광고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걸 보고 저 20대 후반에 프랑스에 왔는데 와, 충격이 너무 컸죠. 그리고 지하철에 들어가면 여성들이 상반신 노출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국은 의외로 이 상반신을 많이 가리려고 애를 쓰고 굉장히 핫팬츠 같은 거 짧은 걸 입지만 여기 여성들은 대부분 바지를 입지만 또 상체를 많이 드러내는 그런 특성을 보였고요. 두 번째로 제가 프랑스에 와서 놀란 것은 토요일 밤이면 11시경에 세미포르노, 그렇게 말해도 될까요?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뭐 예를 들면 에마 부인이라든지 뭐 산딸기, 뭐 그때는 그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그런 영화보다 조금 더 수위가 높은 영화를 공영방송에서, 프랑스와 독일 공통 TV였는데 거기서 토요일 밤 11시면 그걸 틀어줬었습니다. 와, 충격이었죠. 세 번째로 또 충격받은 것은 결혼하는 사람보다 동거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애까지 낳으면서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뭐 잘 지내니 이렇게 안부를 묻는데 정색을 하면서 나 부인 아니다, 난 결혼한 적이 없고 나의 여자친구다, 애도 벌써 낳았는데, 애가 벌써 꽤 커요. 그때 당시에 한 열 몇 살이 됐는데 부인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살고 있고 양육도 같이 하고 자녀도 둘이나 낳았는데. 얼마 전에 저희 큰아이가 아침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알아? 엄마 혼자서 애기 못 키웠나? 아빠가 키워주잖아.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불쑥 던지더라고요. 속으로 아, 얘가 참 많이 컸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이처럼 아이들의 나이에 맞춰서 3살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꾸준히 성교육을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상당히 실질적인 교육을 하는데요. 남자 성기 모형에다가 아이들이 콘돔을 씌우는 교육을 할 정도로. 프랑스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한 1550년대 이후에부터 매독이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1900년대에 이르러서는 파리 시민의 15% 정도가 매독균에 감염이 돼서 그렇게 많은 피해가 난 이후에 프랑스는 성병 교육에 집중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교육을 통하여 이 성병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자료, 사진을 보여주는 그런 교육을 한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자유분방한 유럽의 성문화는 어떤 계기로 생기게 됐을까요? 무슨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동양에는 유교가 있고 서양에는 캐톨릭이라는 종교가 여성들을 억압하고 18세기 이전까지를 거의 지배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968년 프랑스에서는 68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 68혁명은 기존에 유지되어 왔던 권위주의적인 체제를 반대하는 젊은 학생들이 일으킨 혁명인데요. 반전, 평화, 자유, 독재 타도 등을 외치며 일레 앵테라디 땡테라디, 나는 금지를 금지한다 라는 표어를 내걸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하였고요. 독일, 폴란드, 영국, 일본에 이르는 많은 국가에서 비슷한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68 운동의 영향으로 MLF라는 운동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Mouvement de Libération de Femmes, 한국어로는 여성해방운동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여성의 투표권이 1945년도에 처음 생겼고요. 1970년대 이전까지는 여성이 혼자 은행 계좌를 열 수 없을 만큼 여성의 권익이 굉장히 낮았었는데요. 이런 MLF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다, 페미니스트의 활동은 임신 중절의 허용, 간통죄 폐지, 여성의 이혼 요구 등을 요구하였고 대규모 시위를 동반하여 사회를 변화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유럽에는 누드비치, 남녀 혼탕 등이 점차적으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당시의 여성들이 여성 해방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로 꼽는 것이 피임약과 콘돔의 보급이었다고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임신의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진 여성들은 더 공세적으로
남성과의 관계를 만들 수 있었고 1970년대 이전의 여성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저희 채널에 댓글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프랑스 여성들은 훨씬 더 개방적이고 성에 대해서 더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다가오느냐?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68혁명 이후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인 위치는 동등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사회적인 제도를 통하여 여성이 감당하지 못하는 육아의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프랑스 여성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고 최소 10년 이상의 성교육으로 인하여 본인이 하는 행위의 과정과 생리적 결과까지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프랑스 여성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프랑스 사람들을 한국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자유분방하다, 개방적이다, 뭐 좀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해에서 오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에는 동거 커플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 동거 커플들이 대부분 결혼을 하지 않는데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혼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혼식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만 결혼식 이후에 뭐 이혼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고 거기에 따르는 스트레스, 가족들의 불안 등들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한 프랑스 사회에서는 박스라는 개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거인 제도가 있는데요. 동거인 제도는 결혼과 동일한 사회적인 보장 혜택을 받으면서 결혼은 아닌 상태인 거죠. 애도 낳을 수도 있고 가정에서 받는 보조금도 동일하게 수령할 수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는 그런 박스란 제도를 만들어서 많은 젊은 커플들이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함께 거주하면서 살지만 결혼은 하지 않는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특이한 프랑스의 가정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68혁명과 프랑스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프랑스인들이 생각하는 성에 관련된 부분을 한국과는 좀 다른 것들이 본인의 몸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을 갖고 스스로 행동을 하며 책임과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스스로 본인이 지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남자들과의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파리 삼촌 채널은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로 운영이 됩니다. 프랑스 사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알아? 엄마 혼자서 애기 못 태웠나 아빠가 있어주잖아. 알아. 학교에서 배웠어? 그런 거 배웠어? 아빠가 없으면 엄마는 애기가 절대로 못 태어나지만 아빠가 있으면 태어나. 맞아.